음. 윤수리? 응? 시원이? 은채? 윤술? 이름만 보면 약간 여자 이름인데. 설마 엄마가 딸 낳고 싶어 하셨나? 그건 아니야? 은채? 음. 오늘 저기 공지 카톡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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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는 저기 질문 시간을 줄일 거예요. 없앨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그 라이트센하고 개념 원리의 해설 강의를 다 찍을 거예요. 한 문제도 빠짐없이. 좀 더 가르치려면 그게 낫지 않겠냐라고 제가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노가다를 뛰러 갑니다. 모든 선생님들. 그리고 그 모든 영상을 이제 제가 다 편집할 거예요. 그래서 올려줄 겁니다. 그러면 그냥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못 찾아요. 도대체 291번이 어디 있는 거야? 3시간 31분에 있나? 2시간 15분에 있나? 이거를 찾을 수 있게끔 타임스탬프를 박아드릴 거예요. 뭔지 알죠? 타임스탬프. 일일이 싹 다 박을 겁니다. 그것도 제가 또 뭐가 다 쪄가지고 박아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한 1주? 그러면은 영상이 올라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그거 보시면서 피드백하시면 돼요. 우리는 좀 더 이 시간에 알차게 수업 진도를 나가면 됩니다. 2.2에 9네요. 2.2에 9. 올고 미분 계수하고 오함수 많이 나갔네. 여기도 하고
미분계수로 상수값 구하기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미분을 처음에 미분계수를 배우죠. 요걸 배웠을 겁니다. 평균 변화율에서 b를 a로 보내버리면 f'a다. 근데 이 표현도 있었지만 영인자를 h로 바꿔가지고 얘가 f'a다. 자,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 보통 요걸 많이 쓴다고 했었고, 요걸 많이 쓰는 이유는 얘가 0으로 가는데 항상 영인자가 h예요. 근데 얘는 여기 a 값이 바뀔 거예요. a가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4, 4, 5, 6, 7, 8, 9, 10 바뀌는데 언제나 영인자가 바뀌니까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영인자가 이제 통일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표현을 많이 선호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수업을 교차 소강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 안 들었을 수도 있어요. 저한테 들었나요? 아니요. 어쨌든 얘를 쓰는 이유는 그거다. 그래서 계속 리뷰하는 거예요. 그렇고 미분법을 이제 배웠을 겁니다. 이 미분법을 배웠을 텐데 이 미분법을 저랑 한 기억은 없어요. 이건 확실해요. 그죠? 다른 선생님한테 배웠을 거란 말이죠. 미분법을 배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냐면, 여러분들은 원래 x의 n승의 보호함수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지금 미분법은 많으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죠? 근데 이 과정을 거쳐야 되죠. 원래. 맞죠? 이 과정을 거쳐서 일로 와야 됩니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렇게 가는 방법을 지금 배운 겁니다. 맞죠? 이게 미분법이거든요. 미분법을 쓰게 되면 뭐가 유리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 과정이 뭔데요? 이제 구체화시켜 보면 극한 계산이죠. 얘가 생략됩니다. 미분법으로. 즉 미분법은 뭐가 되냐면 극한 계산을 미리 한 결과를 가져다가 쓰는 겁니다. 미분법은. 원리는 바뀌지 않죠. 극한 계산을 한다. 자, 그러면 이게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갖고 있어요. 왜 중요하냐면 원래 여러분들이 F에 X 있었고 X-1이 있었고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얘가 3이다 이래버리면 여러분들은 이제 fx는 0인자를 갖고 있었으니까 X-1에 2x다. 자, 여기까지는 저랑 배웠죠. 또 0인자 한 개 갖고 있으니까 너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Q1이 3이겠네. 그래서 Q1은 3 이렇게 썼는데 이제는 어떻게 가버리면 되냐면 x가 1과 그러면 f1이 빵이니까 이렇게 써. 그럼 얘는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네. 평균 변화율의 극한은 뭐로 바꿀 수 있어요? 미분으로 바꿀 수 있어요. 미분으로 바꿨다는 얘기는 극한 계산의 결과를 썼다는 얘기예요. 즉 극한 계산을 안 하고 극한 계산 대신에 미분법으로 치고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미분법을 배운 순간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앞에 단원의 풀이가 싹 다 바뀌어요. 싹 다 미분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모든 극한 계산은 미분으로 다 처리가 가능해요. 엄청난 사건이죠. 자, 그럼 보세요. 그 사람이 약을 파는지 한번 눈으로 봅시다. 자, 원래 같았으면 여러분들 이거 대입해가지고 x-2 인수분해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거 안 할 거예요. 얘는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죠. 어디로 갑니까? F'2로 수렴합니다. F'2. 너가 14. 자, 얘는 어떻게 되죠? fx 빼기 f1 나와 있으면 너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대로 내려온 거.
그러니까 보정값이 필요합니다. x 플러스 1. 자, 그럼 얘는 어디로 갑니까? f 프라임 1 곱하기 너는 2분의 1로 수렴하죠. 얘가 마이너스 2니까 f 프라임 1은 얼마다? 마이너스 4. 그럼 이제 미분한 다음에 2 집어넣고 미분한 다음에 1 집어넣고 마이너스 4 하시면 끝나요. 원래는 뭐 해야 됐죠? 대입하고 x-2 인수분해 해야 되니까 조립제법. 저도 조립제법 해야 돼요. 근데 그 계산이 다 생략됩니다. 원래 그 계산이 뭐였다고요? 여러분들이 썼던 미분법이에요. 미분법을 일일이 구하면은 인수분해 하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네, 끝난 겁니다. 할 수 있겠어요? 자, 옆에 거 풀어봅시다. 도움이 필요한 분? 안 필요한 척 연기하지 마시고 손을 드세요. 나는 그대들의 팅커벨. 징그러워. 다 했어요? 굿. 했어요? 쉽죠? 그죠? 쉬울게요. 아,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표? 분자를 하나의 함수로 치환하기. 이게 뭔 말이냐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돼 있으면, 아, 너는 이런 의미야. 미분계수로 수렴해. 독해가 가능합니다. 이거 독해되죠? 그럼 뭐도 독해됩니까? 자, 얘도 독해가 돼요. 읽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읽어냈다는 얘기는 의미가 있는 것을 뽑아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안 나와 있으면 이제 못 뽑아낸다는 얘기죠.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나요? 겉보기로만 보기엔 안 나와 있는 거예요. 못 찾겠다 꾀꼬리. 이 상황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로 바꿀 겁니다. 그럼 왜 바꾸는데? 왜? 당신은 변태인가요? 왜 굳이? 이걸 계산하려면 또 x-1 여기서 찾아내야 되는데 졸라 싫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야, 너를
이걸로 바꾸는데 내가 성공했다고 해보자. 성공했어. 그러면 x-1을 안 찾고 미분한 다음에 a 때려 박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1 때려 박는 느낌으로 나오겠지. 이거예요. 그래서 이 모양으로 만드는 여러분들에게 동기를 알려주는 겁니다. 왜 이 모양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자, 지금 저 모양으로 만들려면 분자는 어떤 특정한 함수 표현이 돼야 돼요.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그냥 하나하나 무식하게 해보는 거지. 뭐 할까? 너를 fx로 줘. 그럼 너는 fx가 아닌 거가 되죠. 그러면 문제가 생기네. 그럼 너 두 개를 잡아도 똑같고, 세 개를 잡아도 똑같고. 그럼 다잡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다 잡아. 얘가 분자 통째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액마일에 분자 통째가 돼버리고 x가 1로 간대. 아직은 뭔가 부족해 보이는데 얘가 어디로 수렴하는지 독해가 안 돼. 이 1, x-1이 여기 무조건 있을 테니까 확실한 거는 f1이 얼마다? 0. 그래서 여기다 빼기 f1을 할 수가 있어. 이제 의미가 살죠. 1에서의 순간 변화요. 그럼 이제 안 찾고 20 미분한 다음에 1 집어넣으면 끝난다. 이 현상이 왜 일어났다고? 미분법이 극한 계산을 이미 한 결과이기 때문에 극한 계산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밑에 거. 자, 그러면 이것도 모든 극한은 다 미분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걸 항상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미분을 하고 싶은 거지. 다 그냥 통째로 바꿔 그냥. fx 그럼 f1은 빵. f'1 끝났죠. 하고 싶다. 이겁니다. 따라 불기 렛츠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손을 드셔야 할 텐데. 나는 천사. 막힌 사람.
자, 슬슬 넘어갈 겁니다. 쭉. 정다운 친구들 안 나와. 다음 갑시다. 똑같은 얘기. 리미트 x가 1로 가는데 x, fx 빼기 fx, x 마이너스 1 구해보래요. 두 가지가 보여요. x 마이너스 1 fx x 마이너스 1 f1 식을 잘못 썼네요. 멍청한 사람이 1이네. 왜 안 알려줬어? 다 같이 속은 건가? xf1에 빼기 fx x 마이너스 1 아까 전처럼 못 풀겠네. 어쩐지 너무 쉽더라.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원래 같았으면은 여기 x-1이 있으니까 여기 x-1 찾자인데 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큰일 난 거죠. 그죠? 이거는 이제 인수분해는 절대로 못 푼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아까 전에 했던 그 방법을 쓸 겁니다. 통째로 치환할 건데 여기 f라는 이름이 있으니까 p로 치환합시다. 그러면 p1은 무조건 빵이에요. px가 될 거고 빼기 p1 쓰시고 x-1 x가 1로 가요. 그러면 얘는 p 프라임 1이 됩니다. 그러면은 p 프라임 x를 구해보면 x f1 빼기 fx를 미분한 거죠. 그러면 얘 미분해서 f1 나올 거고요. 얘 미분해서 f 프라임 x 나오겠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 1 집어넣으니까 너도 1 집어넣고 p 프라임 1은 f1 빼기 f 프라임 1이 될 거고 요 값이 4로 나와 있네. 요 값은 2. 너는 2. 너는 2. 이렇게 되는 거죠. 똑같아요. 똑같아. 괜찮죠? 똑같습니다. 전체를 치환해서 풀어버리세요. 따라 풀기 렛츠고. 다 됐어요? 안 됐어요? 막혔나? 막히면은 팅커벨을 찾아. 어디? 그럼 이제 px를 미분하면 되지. 분자만. 분자가 px잖아. 미분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잘 보세요. 저 문제에서 px를 이렇게 잡았을 거 아니야. x제곱에
F1. 이거 맞죠? 이거 숫자로 생각해. 그럼 P 프라임 X는 얘 미분하니까 F1 곱하기 2의 X. 얘는 모르니까 이렇게. 숫자로 생각하면 되지. 여러분들이 질문이 나오는 종류는 크게 두 종류입니다. 한 종류는 현재의 개념이 이해가 안 돼서 못 풀겠음. The others는 과거의 개념이 간섭하고 있어서 못 푸는 거예요. 다음으로 갑시다. 오지게 중요한 단어, 오지게 중요한 곳입니다. 저 앞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발로도 풀어요. 미분법은 구구단이거든. 미분 세계에서. 발로 풀어요. 여러분 구구단 다 하잖아요. 그죠? 이과 갈 사람. 그럼 문과? 경영? 회계? 회계가 좋아요? 공대? 의대? 한의대? 공대? 생명과? 그 다음은 또 의전 아닙니까? 공대, 아무튼 공대 가시면 그냥 지나가면 다 이런 것밖에 없어요.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 수능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곳인데, 수능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연속, 인가, 그 다음은 미분 가능한가. 미분을 배웠으니까 미분 가능한가, 연속을 배웠으니까 연속이 되나, 이런 걸 물어봐요. 자, 열린 구간에서 미분의 좌우 미분계수의 극한값을 알 수 있다. 그럼 앞에 미분 가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웠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된다. 배웠습니까? 그럼 미분 가능을 어떻게 따지죠? 자, 미분의 한자 뜻 나랑 했나요? 얘는 졸라 작아. 미량할 때 그 미예요. 졸라 작아. 베리 스몰. 졸작? 졸라 작. 이건 뭐지? 분수할 때 분. 나눌 분. 얘는 비속어 썼네. 얘는 또 제대로 썼고. 기억이 잘 안 나요, 솔직히 말하면. 무슨 미인지. 어쨌든 미량할 때 미. 존나 작은 걸로 나눈다 뜻이거든요. 수학에서 이름을 함부로 붙이진 않아요. 그럼 진짜 졸라 작게 나눴다는 얘기예요. 미분은. 떠오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미분의 행위에서 졸라게 작게 나눈 행위가 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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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어요? 누구랑 얘기해요? 없었나요? 있었어요. H가 영어로 가. 이거 나누기 아니에요? 뭘로 나눠요? 졸라게 작은 거. F, P, F, A, B-A. 뭘로 나눠요? 졸라게 작은 거. 미분이에요. 이게 미분한다예요. 그럼 미분이 가능하냐라는 얘기는 자연스럽게 의미를 파악해야지 이제 외워지죠.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나눌 수 있냐라는 얘기고, 나눴다는 얘기는 숫자가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가 존재한다예요. 얘가 존재한다예요. 그럼 미분 가능하다예요. 미분 가능하다, 작게 나눌 수 있다. 로 되고, 작게 나눌 수 있으면 나눌 값이 있다. 가 돼서 미분 가능성은 이 값이 있다. 자연스럽죠.
미분 가능성은 이 값이 있다. 미분 가능성은 이 값이 있다. 이 값이 뭔데? 따져보면 구체화시키면 졸라게 살짝 클 때 아니면 졸라게 살짝 작을 때 좌극한과 우극한이 존재한다. 이겁니다. 근데 얘는 특이한 극한이죠. 얘는 기하학적으로 의미가 있어요. 평균 변화율. 즉 기울기입니다. 보시면 여기 보시면 A보다 살짝 오른쪽에 가서 A 플러스 H가 접근한다고 쳐봅시다. H가 살짝 크면 0보다 살짝 크면 얘는 이런 식으로 접근해 나갈 겁니다. 기울기가 H가 오른쪽에서 접근해 나가니까 오 기울기라는 표현을 해야 되는데 안 멋있어서 우미분 계수 우미분 계수라고 불러요. 우미분 계수. 여러분들은 이제 똑똑하니까 유추해 보세요. H가 0보다 살짝 작으면 얘는 뭔 미분 계수? 좌미분 계수. 그렇죠. 왼쪽에서 접근하니까. 그러면 극한의 수렴의 정의 때문에 얘는 우미분 계수, 좌미분 계수가 같다는 뜻으로 바뀌어요. 다시 독해하면. 그죠? 앞에서 배운 거를 엮어가지고 독해해 보니까, 오른쪽에서 접근하는 기울기랑 왼쪽에서 접근하는 기울기가 같아야 돼. 그게 미분 가능하다예요. 결국에 나눌 수 있다는 건. 그래? 그러면, 이야! 왼쪽에서 접근할 때 기울기랑 오른쪽에서 접근할 때 기울기가 다르죠. 배웠어요, 이거? 그죠? 그럼 미분 불가능해요. 좌미분 계수, 우미분 계수가 다르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미분 가능이겠죠. 그래서 미분 가능성을 따지려면 미분 가능의 정의인 요게 교육 과정에서 알려주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딴 거는 없어. 꿈도 꾸지 마. 이겁니다. 딱 요것만 알려줘요. 근데 우리가 누굽니까? 대한민국 20시방은 그러지 않죠. 이거 말고 이제 뭐 딴 것도 있어. 사실은 이런 것도 있어. 이런 거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딴 게 있어요. 그러면은 학교 선생님들은 딴 거가 있다는 걸 알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럼 그 시험에 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됩니다. 되고 나서 풀이는 이걸로도 무조건 풀 수 있기 때문에 이걸로 할 수 있잖아 라고 해놓고 사실은 지도 이걸로 풀어요. 다른 방법으로. 뭔 말인지 알겠죠? 교육과정에서 이걸 알려주기 때문에 저게 가치로서는 제일 중요해요. 제가 물론 가운데 손가락을 들긴 했지만 제일 중요해요. 이제부터 할 거는 그럼 오른쪽에서 접근할 때랑 해석해보면 왼쪽에서 접근할 때랑 바보처럼 했네. 왼쪽을 여기다 쓸 거야. 멍청하네. 왼쪽에서 접근할 때 같다잖아요. 해석해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일단은 미분을 해서 도함수를 구한 다음에 A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오른쪽에서 접근할 때 기울기, 왼쪽에서 접근할 때 기울기가 같다며 해석해보니까. 그러면은 도함수의 극한이 존재한다라고 해도 되지 않아? 그지? 이것도 가능해요. 그럼 뭘 안 해도 되죠? 또 이 함수값의 극한의 존재 가능성을 안 따져도 돼요. 이해갔어요? 그냥 뭘로 풀면 됩니까? 도함수의 극한으로 풀어버리면 돼요. 그럼 또 여기서 영인차트 찾고 뭔 지랄하고 그럴 필요 없죠. 선생님 이거 미분으로 처리하면 되잖아요. 자, 미분으로 왜 처리를 못할까요? 이거? 지금 미분 가능한지 따지고 있는데 미분으로 처리해버리면 전제 조건이 뭡니까? 미분 가능하다가 돼버려요.
미분으로 풀겠다는 얘기는 전제 조건이 미분 가능하니까 미분으로 풀 수 있다예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미분이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미분으로 풀 수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방법을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도함수의 극한으로 풀 수 있다예요. 여기 있는 모든 내용을 싹 다 합치면 도함수의 극한으로 풀 수 있다. 도함수의 극한으로 풀 때 주의점이 있습니다. 하다가 촉 하고 멈췄어요.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단층이 생겨버렸네. 이 평행이동하면 이어지겠죠. 그럼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무조건 뭐하냐면 같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 얘는 도함수 구에서 극한 취하면 존재한다가 나와요. 그럼 당신은 사기꾼인가요? 이걸로 풀 수 있다면서요. 그래서 전제 조건이 필요한 게 연속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x가 a로 갈 때 fx는 일단 안 끊겨 있어야 되고, 그리고 도함수의 극한이 존재하면 미분 가능. 요렇게 쓰셔야 돼요. 쌤, 그럼 얘는요? 연속이라는 얘기 안 해도 되나요? 얘는 연속이라는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요 0으로 가죠? 그럼 이 분자 통째로 어디로 가야 돼요? 0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리미트 h가 0으로 할 때 반드시 a 플러스 h가 빼기 fa가 빵이다가 보장이 된다는 얘기야. 그지? 그러면 요것도 보장 아니야?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지? 이 얘기는 사실은 fx가 a로 접근할 때 fa로 간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죠. 이게 뭐죠? 연속. 이게 뭐죠? 연속. 그래서 존재하려면 연속이에요. 연속인 얘기가 포함되어 있는 얘기예요. 미분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미가 너는 연속 1번, 그리고 미가는 뭐로 확인하냐? 첫 번째, 미분계수의 정의. 두 번째, 도함수의 극한. 도함수의 극한으로 확인합니다. 단 이때는 연속도 써야 합니다. 왜? 이 표현 안에 연속 표현을 할 수가 없거든. 이 표현만으로 연속이라는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셔야 돼요. Understand? Yeah. 지우겠습니다. fx가 구간별로 정의되어 있는 함수일 때 열린 구간에서 미분의 좌우. 자, 어떤 함수를 쪼갰어요. 잘라서 a에서 오려 붙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미분 가능하려면 첫 번째로 연속, a에서 연속, 두 번째로 각각의 미분계수를 구한 다음에 극한이 같다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연속 확인하고 미분한 식의 극한을 취해서 또다시 극한 값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요거 한다는 얘기예요. 압축시켜보면, 자,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한 번만 더 쓰고 압축 정리하고 갈 겁니다. 미분 가능성은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얘가 존재하는가 따지는 겁니다. 자, 만약에 여기서 f'A라는 용어를 쓰는 순간 쟤는 존재한다라는 존재를 깔고 있는 뜻이에요. f'A라고 쓰는 순간 존재가 돼버려요. f'A라는 얘기를 쓰면 안 됩니다.
다음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연속이며 and 도함수의 극한이 존재한다. 그러면 2분 가능하다.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두 가지로 거의 95%가 풀려요? 50%면 안 되지. 95%? 아니, 100% 다 풀려요. 자, 봅시다. 1에서 미분 가능? 그럼 연속 1 집어넣어서 같아야겠죠. 붙어 있어야지. 단층 구조면 안 된다. 연속. 두 번째. 각각을 미분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지? F가 각각을 미분하면 2ax 플러스 b. 얘는 2x. 그거의 1에서의 도함수의 극한이 똑같아. 그러면 a 2a 플러스 b. 2. 그럼 너랑 너 열림만 남았네. 자, 따라 풀기 레츠고. 다 되셨나요?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똑똑해요. 그렇게 착각하고 사세요. 저도 그러고 살고 있어요. 남자들은 80%가 나는 잘생겼다 생각하고 한대요. 그래서 행복해요. 그죠? 자, 요거 봅시다. fx가 x-a제곱에 qx 플러스 rx면 fa는 빵이고, 이거 뭔가 잘못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 없는 얘기예요. rx 지워? 표시를 좀 해놔야겠네. 자, 저거 없는 거고, 자, 요거면 fa도 빵이고 f'a도 빵이고 x를 a를 대입해 표현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거 배웠지? fx,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f 프라임 1 구하세요. 설마 이거 다 미분하는 건 아니지? 얘만 가린 다음에 1 집어넣으면 되죠. 그죠? 그럼 만약에 쌤 fx에 x 마이너스 1이죠.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이러면 어떡하지? 이러면 두 번 가리면 돼요. 그래서 f 프라임 1도 빵이고 두 번 가렸을 테니까 더블 프라임도 빵일 거예요. 같은 논리로. 한 번 가리면 한 번 미분할 때 가려줄 거고, 그러면 미분해서 한 번 가린 거 벗겨진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한 번 가린 게 있었겠죠. 두 번 가렸을 테니까. 두 번 가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세제곱이면 세 번 가린 겨. 그럼 세 번 미분할 때 계속 빵이에요. 1집 빵, 2집 빵, 3집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냥 계산해보면 돼. 못 믿겠으면 해보시면 되겠지. 해보자. x-a의 제곱에 qx 미분을 해보면 2의 x-a의 q의 x에다가 더하기 x-a의 제곱에다가 q에다가 프라임 a 집어넣으면 빵. 그러면 여기서 또다시 프라임 한 다음에 a 집어넣는 건 이미 한 번 가리는 건 배웠기 때문에 그거 이용하면 너 가리고 집어넣겠지. 너 가리고 집어넣겠지. 그럼 이것도 잘못된 거 아니야? 잠깐 뭐 이름이 이상하게 나왔는데? 미분해서? 응? 미분해서 EA, QA, A 집어넣으면 빵? 다시 미분? 몸께서 한 번 더 하면 되지. 2에 QX 2에 X-A 맞는데요? Q 프라임 X 그 다음에 여기도 2에 X-A에 Q에 프라임에 더하기 X-A에 제곱에 Q에 더블 프라임 X A 집어넣으면 너도 사라지고 너도 사라지고 너도 사라지고 QA가 되겠네. 그럼 FA 빵 혹시 내가 계산 잘못했습니까? fx가 x-1의 제곱이었다고 쳐봅시다. 이렇게 q f'1은 무조건 빵이지. 그럼 이러면 되지. 다시 그럼 f' 하면 x-1에 qx 생겨야 되고 여기는 x-1에 x-1 qx에 간단하게 프라임이니까 1 집어넣으면 빵 나오는 거 맞는데? 여기서 계산 잘못했나 봐. 다시 해볼까? 전원리로 가봅시다. 내가 계산을 뭔가 잘못한 것 같아. 원래 빵이 나와야 돼. F'은 자 요거 두 개로 쪼갤게요. 이렇게 쭉 그리고 얘를 하나로 묶어봅시다. 그럼 좀 더 쉬울 테니까. 오케이? 미분 여기 앞에 사라질 거고 그 다음에 x-a 냅두고 x-a에 qx에 통째로 미분 이겠지. 자, a 집어넣으면 빵이죠. a 집어넣으면 빵. 자 여기랑 똑같지 지금? 오케이. 그리고 나서 얘를 미분한 다음에 a 집어넣어야 되니까 가리고 미분 가리고 미분 가리고 미분 그러면 안 되는데? 계산을 제대로 했나 보네. 그러면 뭔가 좀 이상해요 지금. 잠깐 이거 좀 지워볼게요. 여기 좀 뭐가 이상해. 계산은 틀린 게 없습니다 지금. 계산이 틀린 게 없는데 뭐가 좀 이상합니다. 이게 뭔가가 더 잘못됐다는 얘기인데 조금 있다가 쉬는 시간 후에 제가 이거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아. 뭔가가 잘못된 것 같은데 잠깐 다음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올게요. 그러면은 다음 단원이는 접선의 기울기로 미지수각인데
자, 여기는 대단히 쉬워요. 대단히. 우리가 미분계수를 알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1,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궁금하다라고 하면 y는 fx란 요 함수를 미분을 한 다음에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f'1 들어가겠죠. 그러면 기울기가 구해졌을 거고 x-1에 y-2 이러면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방정식이 완성이 된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가 만약에 있었고 여기가 1이었다. 그럼 요 식은 이러한 그림을 나타내고 있는 식이 되겠죠. 접선의 식. 어려운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자, 만약에 이제 여기 있는 대로 그냥 풀어보면 1,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F1은 일단 2 나온다는 얘기. 식 하나 나왔죠. 그죠? 그럼 A, B 식 하나 나오고 접선의 기울기가 4니까 두 번째로 F'1이 4다라고 하면 식 하나 더 나오죠. 간단하게 끝나버리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도 따라서 풀어봅시다. 다 됐나요? 막힌 사람. 계산 중인 것 같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여기 대단히 쉬운 내용이요. 직선만 잘하면. 또 똑같은 얘기는 계속 똑같아요. 곡선이 이렇게 있고 이 곡선 위에 한 점 A, FA가 있다. 여기서의 접선을 표현하여라 라고 하면 F'A가 여기서의 기울기가 될 거고 지나는 점이 A 그리고 FA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다. 너무 쉽죠? 기울기가 3이고 2, -1을 지나는 거. 이거는 그냥 중학교 2학년 문제인데 y는 3에 x-2에 빼기 1 이러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 2, 2에서의 접선은 뭐냐? f'2에 x-2에 빼기 2는 y 이러면 될 거고 f'2는 y를 미분해서 여기다가 x 대신에 2를 집어넣었다 이 뜻이요. x 대신에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집어넣고
그러면 끝나겠죠. 너무 쉬워요. 따라 풀어보기. 렛츠 고. 생각나 버렸어. 내가 무슨 헛짓거리를 하고 있었는지 발견해 버렸어. 멍청, 엄청나게 멍청했었어. 자, 다 되셨으면 Back to the Future.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다시 기본 13 보면 내가 무슨 얘기하고 있었냐면 이 얘기예요. fx가 x-a의 qx면 f'a는 qa다.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거든요. 한번 가리고 대입한다. 근데 제가 이렇게 썼잖아요. 그쵸? 이렇게 썼으면은 일단 FA가 빵이고 F'A가 빵인 것까지 구했는데 내가 F'A를 구하고 있었어. 얘는 빵이 아니어야 되는 게 많거든? 근데 왜 빵이 안 나오지? 이러고 있었어요. 그 얘기입니다. 얘는 FA가 빵이고 F'A 구할 때 한 번 가리고 대입한다. 얘는 두 번 가렸으니까 FA 한 번 빵, 두 번째 때까지 빵, 프라임 A까지. 세 번째 때까지는 빵이 나오면 안 되고 얘는 두 배의 아까 전에 구한 것처럼 A. 요게 내려올 겁니다. 만약에 여기 기왕 나온 김에 이랬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럼 미분하다 보면 일단은 FA는 빵이었을 거고 F'A도 빵이었을 거고 세 번 가렸으니까 두 번째 때까지도 빵 나와야 되고 세 번째 때는 이제 빵이 안 나오고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녀석이 미분해서 3이 내려왔을 거고 그 다음에도 미분해서 2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미분해서 1 내려왔을 겁니다. 그래서 얘가 살아남았겠죠. 얘는 3 곱하기 2 곱하기 1의 QA가 돼요. 그러니까 간단히 써보면 3팩 QA 얘는 2팩 QA 그럼 얘도 규칙성 있게 쓰면은 1팩 QA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 번 미분할 때는 프라임을 계속 붙이면 불편하니까 여기 1 이렇게 쓰고 여기는 2 이렇게 쓰기도 하고 여기는 3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럼 3이면 3팩, 2면 2팩, 1이면 1팩 이렇게 들어가고 거기까지 미분하기 전까지는 무조건 다 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혼자서 멍청하게 해놓고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요거는 잘못된 게 맞아요. 이거는 진짜로 잘못된 게 맞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중근을 가지면 당연히 함수는 빵이어야 되고 a 집어넣어서 심지어 도함수를 집어넣은 것도 빵이다. 도함수를 집어넣은 것도 항상 빵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림으로 보면 이 얘기예요. a, 0을 지나고 함수는 반드시 여기 접선의 기울기가 빵이어야 된다.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요거밖에 없어요. 접하면서 통과하시거나 접하고 튕겨나가거나 이렇게 이 얘기입니다. 접한다. 보기가 성립하는 이유를 생각해보고 x-a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지면은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되죠. 나머지가 빵. 이렇게 되면은 우리 아까 계산도 해봤죠? 계산해보니까 FA도 빵이고 F'A도 빵이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빵이다. 생각했어요? 얘가 얘로 나눠진다라는 얘기는 1 집어넣어서도 빵이고 미분에서 1 집어넣어도 빵이다랑 필요충분 조건이라는 얘기예요. 완전히 같은 표현. 필요충분 조건. 완전히 같은 표현이다. 그래서 미분에서 1 집어넣은 거랑 그냥 1 집어넣은 거에 식을 연립하면 A, B를 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물론 그렇게 안 풀고 직접 나눠서 상관없어요. 고등학교 1학년 버전이겠지만 자 옆에 있는 거 따라 풀기 렛츠고. 막힌 사람 오야야야야야 고마워요. 요거 x-1의 제곱으로 나누면은 나머지는 몇 차여야 할까요? 그러면은 ax 플러스 b라고 써놓고 1 집어넣어서 식 하나 나올 거고 미분에서 1 집어넣어서도 식 하나 나올 겁니다. 나머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원래는 자 여기
2번 안 되는 친구 같이 한번 볼까요? 2번 요 프레임 치면 안 되겠다. 2번 같이 볼 겁니다. 2번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걸로 일단은 표현해 보면 x의 8승에 빼기 x의 더하기 3을 x-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있을 건데 뭔지 몰라 라고 표현했을 거고 나머지도 있을 건데 뭔지 몰라 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그 다음 얘가 나눈 수가 확실하다면 Rx가 뭔지는 모르지만 필연적으로 1차 이하여야 된다라는 표현을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놔두면 글로 표현한 거라서 수학적인 언어로 쓸 수가 없죠. 공통적인 언어로 맞춰줘야 돼요. 그러면 수학적 언어로 바꾸면 얘는 ax 플러스 b 하시면 되죠. 자, 그리고 나서 관찰해 보시면 나는 현재 qx를 모르기 때문에 qx랑 엮어서 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식을 qx를 안 쓰고 풀어야 돼요. 그럼 잘 보세요. 이 식은 도대체 뭐길래 qx를 안 쓰고 풀 수 있냐 이거예요. 결론적으로 qx 안 쓰고 풀어야 되거든요. 이 식의 정체성은 잘 봐요. 얘가 같다라고 했거든. 언제 같은 거야? 대답할 수 있습니까? x가 1일 때 같나요? 2일 때 같습니까? 3일 때 같아요? 5일 때 같나요? 6일 때 같아요? 1억일 때 같습니까? 언제 같죠? x-1의 제곱은 x제곱에 마이너스 2x의 플러스 1이다. 같대요. 언제 같은데? 언제 같아요? 1일 때 같나요? 2일 때 같아요? 안 같아요? 3일 때 같나요? 얘는 항상 같은 거예요. 이 식을 만족하는 해는 몇 개입니까? 무한개. 그러면 x-1의 제곱이 x다. 자, 얘는 항상 같을까요? 얘는 해가 몇 개? 유한개.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수학이 어디서 망가지냐면 이 해가 유한계인지 무한계인지 모르고 풀고 있을 때, 즉 정체성도 못 따지고 그냥 산수하고 있기 때문에 수학이 망가져요. 수학을 해야 수학이 오르지 자꾸 산수하면 안 돼요. 이거의 의미를 밝히고 이 식이 뭔지를 얘기하고자 하는 게 수학입니다. 자, 요거는 해가 유한계예요. 얘가 해가 무한계예요. 그리고 해가 무한계인 이 식을 식이라고 불러요. 미분은요, 유한계인 이 식을 미분할까요? 해가 무한계인 식을 미분할까요? 자, 얘 미분하면 1이죠. 얘 미분하면 1차함수 나와요. 둘이 항상 같나요? 근데 미분은 항상 같아야 돼요. 양쪽이. 항상 같은 거. 한 등씩만 미분하는 거예요. 얘 미분한 거랑 얘 미분한 거 결과가 똑같아요. 한 등씩만 미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표현한 얘는 항등식이에요. 언제나 always 항상 같다. 항상 같게 만드는 qx가 있을 텐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같다. 구하면은 어떻게 구했을까? 진짜로 나눠보면 몫이 나오겠지.
구했겠죠, 그러면. 나머지가 있었겠지. 구했겠지. 뭐 해서? 진짜로 나눠서 구했을 겁니다. 뭔가 있어. 정해진 이게 식이 있다고. 내가 안 구했을 뿐이지 이미 얘 운명은 결정돼 있어. 선물이 있어요. 들고 왔어. 비닐 포장지만 뜯으면 돼. 안에 있는 내용물이 바뀔까? 안 바뀌어. 이미 결정돼 있다고. 결정돼 있어. 너도 결정돼 있어. 안 풀어본 것 뿐이야. 풀어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눠보면 돼.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버전이에요. 항상 같은 거야. 구해서 진짜 같은지 궁금해? 전개해봐. 그럼 항상 같을걸. 똑같은 식이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Q랑 R을 구하려면 첫 번째 방법이 야 진짜 나눠. 진짜 나눠봐. 나눠보면 몫이 나오겠지. 나머지도 나오겠지. 그러면 A, B 구했을 거야. 그럼 RX 구한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풀겠다고. 왜? 니들이 관찰하는 게 항등식이니까 야 그럼 미분해도 같겠네? 이거 이용할 거야. 그럼 첫 번째 Q를 안 써먹으려면 1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A 플러스 B는 숫자 하나 나왔겠지? X가 1일 때 A 플러스 B는 숫자. 이것도 선물 포장되어 있는 거야. 안 구해놓은 거. 이미 결정돼 있어. 너네들이 하면 되지. 두 번째 항등식이니까 미분. 그럼 여기 식 나오지. 왼쪽. 그 다음에 여기 미분해서 1 집어넣으면 잘 봐봐요. 여기 통째로 빵이야. 두 번 가릴 수 있잖아요. 미분해서 1 집어넣으면 통째로 빵이죠. 여기 Q도 신경 안 써도 되고 여기 미분한 결과만 있겠지. 그럼 이 식에다가 뭐 집어넣을까? X는 1. 그럼 여기도 숫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풀어보세요. 이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쉬는 시간을 가질 건데 여러분들의 질문은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통계를 만들어서 어디가 여러분들이 족밥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족밥 조사를 할 거예요. 자, 개념 원리 꺼내시고 뭐 질문할지 찾아보세요. 자, 개념 원리 책의 구성이 확인 문제랑 연습 문제가 있죠. 자, 확인 문제 넘버랑 연습 문제 넘버랑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질문하실 때 확인 문제 몇 번이요, 연습 문제 몇 번이요만 얘기하시면 돼요. 질문하세요. 연습 70. nothing. 개념 원리 이제 끝. 마감합니까?
마감. 자, 그럼 다음은 라센. 라센, 라센. 라센은 더 쉽죠? 번호만 부르시면 됩니다. What? 없어요. 마감. 여러분들은 역시 똑똑합니다. 자, 그러면 쉬는 시간 한 10분 반올림 해드릴게. 17분부터 27분까지. 어우, 감사, 베리 땡큐. 27분에 만나요.
꿀 같은 시간이 끝나버렸습니다. 꿀 그만 빠시고. 자, 또 가봅시다. 다시 미래로 가보면 오 여기입니다. 계속 똑같은 얘기예요. 어떤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구하려고 하면 F'A랑 X-A랑 더하기 FA는 Y A만 알려주면 끝나요. 물론 fx를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그러면은 계산해가지고 다 숫자로 싹 다 바뀌어 있을 거고 그죠? 이 끝이요. 이거 가지고 여기에 접하고 여기에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평행하다라는 정보는 싹 다 버리시고 뭐만 추출? 기울기가 2라는 것만 추출.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식의 F'A라는 녀석은 하필이면 2가 되도록 하는 그러한 A였겠네? 그죠? 그러면 자 이거 이제 읽어보세요. 이걸 만족하는 A는 몇 개? 유한개. 항등식? No. 방정식. 오케이? 방정식 중에서도 방정식이 두 종류가 있는데 부정방정식이 있고요. 정방정식이 있어요. 정방정식은 해가 유한개라고 보시면 되고 부정방정식은 무한개입니다. 부정은 정해져 있지 않음, 유한하지 않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방정식이다라고 말할 때 보통은 요거 생략해서 말해요. 정방정식, 해가 유한개인 거. 왜? 직선의 방정식은 또 해가 무한개잖아요. 그래서 방정식의 종류가 두 개입니다. 자, 보세요. 요거 이제 찾을 거예요. F 프라임 A, 그러면 3의 A의 제곱에 마이너스 1이 2가 되도록 하는 그런 A. 그럼 A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 2였겠죠. 그럼 1 집어넣어서 하나 나오고,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또 다시 하나 나오겠죠. 그죠? 두 가지. 산수는 안 합니다. 어차피 할 수 있으니까. 따라 풀기, 렛츠 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 자, 이제 넘어갈게요. 산수만 잡으면 된다. 또 계속 똑같다. 오리지널 하나만 있으면 돼. 이 위에 임의의 점 t래요. 그러면 a가 아니라 t로 그냥 바뀐 거지 뭐. t, ft. f 프라임 t. 으아, 지겹다 지겨워. ft. 여러분들 같은 지성인들에겐 너무 지겨운 얘기죠. 여기 위에서 그은 임의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그러면은 지금 이거 t로 표현되겠죠. 안 구했을 뿐이지 못 구하는 게 아니잖아. 집어넣고 너도 집어넣고 전개전개 하셔가지고 뭔지 고르래요. 느낌 아시겠죠? 넘어가고 바로 풀어봅시다. 다 된 것 같으니 또 넘어갑니다. 곡선 밖에서 한 점의 근 접선의 방. 그럼 접선이긴 접선인데 이렇게 표현하면 수학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접선이죠. 요집합이. 이걸 만족하는 xy긴 xy인데 뭐를 만족해야 되냐면 그 xy 중에 a, b를 지난다예요. a, b에서 fx의 그은 접선이니까 거꾸로 fx에서 접선을 만들면 a, b를 지난다죠. 자, 이 말 이해 가시죠? 그죠? 말로 떠드니까 조금
안 잡히면 a, b에서 fx 위 접선을 그었다라는 얘기는 fx 위에서의 접선이 a, b를 지난다. 그림으로 보면 a, b에서 fx의 접선을 그으면 fx에서 접선이 a, b를 지난다. 가 되겠죠. 그러면 그러한 접선이 몇 개 있을까요? 지금 이 그림에선? 한 개. 더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요런 데서는요. 만약에 여기 있었으면 여기서는 접선이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한 두 개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접선이 몇 개 생기는지도 물어봐요. 그거는 심화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필요 없어. 나중에 수능 강의할 때. 그래서 A, B가 이 집합의 원소겠죠.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죠? 대입해서 첨이다. 간단합니다. 대입해서 첨이다. 가볼까요? 여기에서의 접선이 얘를 지난다 이러면 될 거니까 여기서의 접선은 f'x, f't, x-t, ft는 y를 만족하는 그러한 x, y 값 중에 빵, 빵이 있다. 빵, 빵 집어넣으면 f't, t, ft는 뺑 이란 식이 있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뭐 하려고 했지?를 잃어버려요. 뭐 할 거냐면 이걸 만족하는 t를 한번 찾아보자. 이겁니다. 그럼 적선의 방정식이 나오겠죠. t가 숫자로 바뀌면. 그렇죠? 그 계산도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건 산수고 수학이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자, 그럼 옆에 있는 거 따라 풀기 Let's go.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응? 이렇게 구하는 게 맞냐고? f 프라임 x t에다가 원점이니까 빵 집어넣나? 빵 집어넣어야겠지? 빵 집어넣고 여기 빵 집어넣고 그거 푼 거예요? 어. 근데 왜 y가 살아남아있지? 빵 집어넣으면 y 사라져야지. x도 빵, y도 빵이잖아. 아, 이건 직선의 방정식 구한 건가? 아닌데? 응. t가 나오지. t가 마이너스 1이겠네. 봐봐요. 뭐를 만족하는 걸 찾자고 방향 잃어버리면 안 돼? t를 찾자. 0,0을 지나는 때의 그 t를 찾자가 되지. t를 찾으면 뭔데? 직선의 방정식이 결정되겠지. understand? 응. 자, 또 도움이 필요하신 분. 분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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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분분. 여기 용인 세브란스 병원이 있구나. 저 병원 갈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야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다 있어? 굿잡. 자, 계산 조금 이따 다시 한번 해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접점에 접점 접할 때 어떤 두 함수가 접하면 어떻게 될까요? A 접하면 어떻게 될까? 자, 여기서 접한다고 해봅시다. 접하니까 같은 점을 공유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접선도 공유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네가 참이라면 y는 fx라고 해보고 y는 gx라고 해보면 t에서 반드시 같아야 한다. 첫 번째. 두 번째, t에서 반드시 기울기도 같아야 한다. 그렇죠? 자, 요거를 한 방에 예쁘게 표현하면 요게 참이었다면 fx 빼기 gx는 빵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x는 t다. 참이겠죠. 그러면 f'x 빼기 g'x가 빵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x는 t다. 참이겠죠. 그죠? 오? 오? 오늘 배웠던 게 뭔가 떠올라야 되는데 이 식의 이름을 다시 지을 거야. 너무 길어. 얘는 마치 너무 길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 23세 막 이런 느낌 같아. 그래서 저는 그냥 폴이라고 쓸 거야. 폴. 그럼 너는 P'X겠죠. P, T가 빵이고 P'T가 빵이면 PX는 반드시 X-T의 제곱을 갖고 있다. 오늘 배웠던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 얘기는 뭐가 되냐면 fx랑 gx랑 접해요. 어디에서? t에서. 그럼 f 빼기 gx는
반드시 이중근을 갖는다 입니다. 이중근을 갖는 그곳은 접하는 곳이고 접하는 그곳은 이중근을 갖는 곳. 이중근을 가지면 접하고 접하면 이중근 갖고 같은 말이에요. 어? 접한다. 이중근 갖는다. 그러면 함수값도 같고 이걸 제일 쉽게 표현한 표현이죠. 얘는 직역이죠. 함수값도 같고 기울기도 같다. 얘는 직역이죠. 이 직역을 좀 바꿔보니까 이중근을 갖는다. 이 두 가지 표현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쉬운 비기너 단계니까 당연히 직역으로 풀겠지. ft, gt 갖고 f't, gt. 이게 제일 쉬운 표현이죠. 그걸로 푸시면 됩니다. 물론 이중근을 갖는다는 것도 괜찮아요. 자, 요거랑 요게 접한대요. 어디서 접하는지 모르잖아. 가정해야지. t라고 해보자. 그러면 이 t의 세제곱에 at 플러스 1 ht 마이너스 3 1번 2번 6 t의 제곱에 플러스 a 7 두 개가 참이에요. 그러면 이 식은 a는 t로 t는 a로 바꿀 수 있는데 t를 a로 바꾸는 게 훨씬 불편하죠. a를 t로 바꿔야지. t를 a로 바꾸려고 하면 루트 씌우고 플러스 마이너스 졸라게 붙어. a는 7-6 t의 제곱을 여기다 쓱 하고 집어넣고 나머지는 뭐 하면 될까요? 이제 t만 구하면 되겠죠. 조립제법 쓰고 어쩌고 저쩌고 툭 하면 됩니다. 그럼 t가 나오겠네. 그럼 t는 숫자, 그럼 a도 숫자. 끝난 거예요. 상수의 A 값을 구한다. 두 곡선이 한 점에서 접한다. 어딘지 몰라. 그러면 또다시 t의 세제곱에 a의 t의 더하기 3은 t의 제곱에 더하기 2. 하나, 3의 t의 제곱에 플러스 a의 2의 t. a를 바꿔보자 해서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럼 또다시 개 산산산산산산산. 자, 옆에 따라 풀기. 렛츠고.
자, 다 푸신 분들은 수업 정리 푸시면 되겠습니다.